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거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내란이 안 끝났고요. 그 뒤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우리 송은석 원내대표님한테 일단 다 위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야당에선 졸속 중에 졸속이다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법사위 숙려 기간 5일도 채우지 않은 채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여서 민주당이 참 이 검찰청 없애기에 막판까지 속도를 내는 아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역대 이제 국회 그리고 정부가 출범했을 때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를 좀 지켜보면 사실 야당이 협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졸속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뭐 졸속이니 뭐 내용이 어떠느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래도 대부분의 관례를 따져보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야당이 대부분 협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어떤 그 정부의 철학과 원칙에 맞게 정부를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를 박근혜 정부가 같은 보수 정당에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부로 바꾸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또 여가부를 폐지한다고도 했고 다 역대 정부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청 폐지라는 조금 더 큰 아젠다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졸속의 속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더 큰 아젠다 내용에 국민의힘은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건데 이거 역시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에서 종결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뚜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그만둬야죠.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민들께 말씀드려서 한 분이라도 더 설득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 희대의 검찰 폐지라고 하는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공적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협조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반론을 드리면 이 문제는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결국은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깨면서 민주당 스스로가 뭘 선택했습니까?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대신에 특검법 30일 연장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대신에 과거를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이걸 포함한 중점법안 4건만을 선별적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결과적으로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리는 꼴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하고 저희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갈등 사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털 건 다 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간에 이제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털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69개 민생 법안,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는 69박 70일 동안 이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좀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원내 운영 전략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아마 야당에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민생 법안 처리조차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 여당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런 그 69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왜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를 독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검찰 폐지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국민들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24시간의 필리버스터만으로 할 말을 다 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기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 당내에서 충분히 수기를 해서 원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제 65개 민생 법안에서 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예. 사실 뭐 동력이 있냐 없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뭐 사실 국민의힘의 사정인데 그 법안에 대해서 69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필리버스터 하는 거에서 과연 동의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털 것은 털어가지고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좀 싸우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좋고 또 국민의힘이 그 과정 속에서 필리버스터를 또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그중에서 귀에 꽂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선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69일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동의하냐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77년 동안 존속했던 검찰을 간판을 내리게 하고 그 뒤에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예. 이 상황은 그럼 과연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인가? 저는 그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과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지금 그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짚어주신 건데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의 수장이죠, 현재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성공적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국민의힘에서 검찰청 폐지를 들고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 100%의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죠.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사실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고 부정적인 의견이 뭐 30%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모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청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노만석 대행이 헌법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매각 매직하고 주가 조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기소하고 기소도 안 하니까 재판도 안 받고 재판 안 받으니까 책임도 안 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밝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과거에 우리 검찰이 좀 잘못했던 부분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검찰청 폐지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헌 소지가 이어질 것만은 뚜렷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최근에 신대경 전주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장관과 6명의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6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검사가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개별 검사가 그럴진데 헌법 89조 16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예.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위도 바뀌는 것을 과연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가? 이런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이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짧게 덧붙이면 조금 전에 강 부대변인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는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 뭐 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특검에 파견돼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직업 검사들입니다. 130명의 검사들. 그러니까 서울의 2군데 지방검찰청을 전체를 합한 규모가 지금 나가서 과거 정권을 수사하면서 예. 일정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청문회에 힘을 실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이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 강행 처리하면서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까지 패싱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불편해하는 기색도 엿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와서는 추미애 잘하고 있다.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 지도부를 패싱했다는 게 당 지도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 자체를 몰랐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의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도부이면서도 법사위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도부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완급 조절의 어떤 그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도 패싱이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희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 많은 국민들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이 청문회도 사실 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퇴 문제가 사실 저희 당과 지지자들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의 의견도 사실 우리가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정치적으로 개입했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도층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청문회를 진행한다. 근데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얼마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불거졌던 이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도 잘 소명하고 국민을 설득한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 부대변인 설명은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이 서로 공감대가 없었던 게 아니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 언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참 그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오히려 좀 끌려가는 모습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김어준 씨에게 끌려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 그쪽입니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아침 조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민주당 내부의 미묘한 기류. 예.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생각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단독 드리블이라고 표현되는 행동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관측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어준 씨는 정작 본인의 유튜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청문회를 두둔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의 그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삼통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예.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 그런데 이들은 각각 임기가 달라요. 정청래 대표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임기가 5년이죠.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버가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 임기가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집권 여당 대표가 일개 유튜버를 따라다닐 거면 그건 정당 정치의 사망과 종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이 공당으로서의 본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성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김어준이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저희가 정청래 대표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대묻기도 했어요. 대법원장이 무엇입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대법원장은 뭐가 맞죠? 예.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결국 사법권 독립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그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법원 전체에 대한 공격, 나아가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이 저런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것도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내고 계속 망신을 주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이런 것은 예사롭게 볼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은 정청래 대표의 저 말은
용산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되면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용산에서 상당히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도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세종대왕을 끌어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다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뭐 정청래 대표, 추미애 위원장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제 자꾸 이제 김어준 씨 얘기를 막 꺼내요. 제가 이제 A를 얘기할 때 꼭 A만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B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대표,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표, 전한길 씨는 유튜브 대표입니까? 저희가 봤을 땐 똑같이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강성 지지층에게 김무준 씨에게 정청래 대표가 휘둘린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인해서 사실 약세 후보에서 당대표가 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도 하지도 못하고 면회 가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면 그 특검이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이제 인증 패널, 미인증 패널 이런 거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양 당이 사실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취임한 지 100일 된 대통령이 있는데 뭐 여의도 대통령, 무슨 대통령 하는 것은 너무 이제 공세의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00일도 안 되는데 다른 대통령들이 또 나올 리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선 강경파 의원들의 공세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고 있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주목을 이런 어떤 민주당의 공세 때문에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른바 유엔에서 밝힌 그 END 구상이라고 하는 걸 있지 않습니까? 예.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밟게 되면 비핵화는 맨 마지막에 놓입니다. 물론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은 그것이 순서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만 예.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김정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만 앞에 놓이면 그러면 외교가에서 이미 지금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관계 정상화는 북한과 수교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두 국가론을 인정한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혼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안보 노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적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증인 명단의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조용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라고 하더니 그 말 그대로 살려서 김현지 비서관이 뭐라고 못 부르는 겁니까? 누구예요, 김현지 비서관이?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은 비서실세입니다. 비서실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선실세는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실 직제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을 넘는 어떤 영향력, 권한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서실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선실세보다도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비선실세는 밝혀지고 알면은 잘라내고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서실세는 공식적인 직제에는 소속되어 있으면서 마치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관점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국회 출석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일개 비서관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르는데 안 나오겠다고 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역대 국회에서 우리가 언제 저런 장면을 봤습니까? 14대 국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언제나 국회 출석을 해왔어요. 이것을 저렇게 엄호하면서 감추고 못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문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비서관을 굉장히 싫어한 나머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숨은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장면입니다. 비선실세보다 나쁜 비서실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비서실장보다 비서실세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불러서 따져 물어야 되는데요. 예. 한 가지 최근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만 한겨레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가 있었던 일인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에서 증인을 부를 때 보통 기관장이 안 나오고 밑에 뭐 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라거나 뭐 기업을 상대로는 회장이 안 나오고 사장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충돌이 있는데 네. 좀 반대예요. 네. 지금 비서실장이 대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 오래 계셨잖아요. 이런 경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잡고 넘어가야 돼요. 예. 아니 비선 실세는 불법이고 비서 실세는 합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서 실세가 더 나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권,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은 역대로 실세들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이 보수 정당의 실세들은 아들, 형, 이번에는 배우자였거든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전문직으로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이 실세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고 했을 때 이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정의로운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강선우 그렇게 사퇴하라고 국민의힘에서 해도 안 한 것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했다고 하면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했어요. 만약에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총무비서관이 인사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거다. 또 그때는 아니라고 또 비판했었거든요.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정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런 정쟁을 일으킬 바에는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또 때려 맞는 것도 저는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 말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